됩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죠. 신디사이저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냐면 원래 원천적인 것은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치면 내가 훨씬 더 아름답게 반주를 하기 위해서 그 신디사이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하시죠? 업라이트 피아노 딱 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 딱 쳤어요. 소리 어때요? 우와, 나의 실력이 100% 향상되죠. 확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신디사이저도 내가 활용을 해서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악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 키고 피아노 소리만 골라서 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실력의 50%를 깎아먹죠. 네, 나는 훨씬 더 잘 칠 수 있는데 왜 날 이렇게 깎아먹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신디사이저 활용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반주를 하는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똥 이렇게 쳤는데 와, 너무 부담스러운 소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치라는 거지? 자, 그게 너무 또 감사하게도 신디사이저에는 음원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피아노 소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치죠. 이렇게 피아노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피아노 소리 막 움직여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치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치고, 한 번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 골라서 막 사용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다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신디사이저를 잘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뽑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다는 말은 소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가 키보드랑 다른 점은 뭘까요? 그렇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 형태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만들어서 소리를 쓰지 않고 그냥 별로 치고 싶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억지로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예배에 많이 방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아노 소리를 잘 뽑아서 써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가 신디사이저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반주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예배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렇지만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은 작곡을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예쁜 소리를 딱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짠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이 피소리 하나 들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많이 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자, 커주얼 신디사이저가 반주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반이 커주얼 건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쫙. 아니, 앞에 두 분은. 네. 그렇구나. 커주얼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원래 작년에는 야마하 걸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커주얼 걸 설명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커주얼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주얼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로 커주얼 악기 가지고 피아노 소리를 많이 쓰죠. 근데 피아노 소리를 쓰는데 특히 두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내가 피아노를 꽝 쳤는데 그러니까 왼손을 똥 쳤는데 이런 맑고 고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 기타 한번 쳐줘볼래요? 이런 소리 너무 두터운 소리가 나가지고 둥 그래서 와, 이 피아노를 어떻게 치지? 둥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깡깡거리게 소리가 날 때 있죠. 굉장히 깡깡소리 너무 무서워. 그래서 깡 치면은 내가 꾸밈을 넣고 싶은데 위로 손가락 못 올리겠어. 너무 소리가 깡거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해결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건반을 치면서 해야 하는데 건반을 쓸 수가 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빼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들리죠? 네. 너무 잘 들리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다시 우리 보컬 선생님에게 드리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건반에 앉아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화면이 저렇게 보이고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네, 제 강의는, 다시 보기에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표님이 이쪽, 예, 주최 측에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예사랑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희 강좌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 강좌를 한번 참고를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커주얼 신디사이저는 두 개의 음색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음색군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네, 피아노가 아니고요. 자, 신디사이저에는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 모드가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반이 분명히 이게 아닐 거예요. 자, 이 건반은 커저에서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아마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반이 SP 시리즈, SP4, SP5, SP3, SP2, 네, 그 다음에 PC2, PC1, PC3. 예, 그렇죠. 그렇게 PC3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시죠? 자, 그럼 그 건반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커주얼 악기는 프로그램 모드와 셋업 모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건반은 멀티 모드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 모드 위든 옆에든 좌우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 버튼이 셋업 모드이거나 멀티 모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회중 찬양,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할 때 쓸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소리 예쁘죠? 네, 이건 제가 맞춘 거예요. 자, 이런 피아노 소리가 있는데, 근데 이런 피아노 소리를 나는 조금 더 좀 공간감을 좀 줘서 좀 활용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소리 좀 바꿀게요. 그렇지. 네. 자, 목사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멘트, 네, 주세요. 그럼 핀마이크. 네. 네. 자, 목사님께서 멘트 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멘트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와, 어렵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님 멘트 한다 생각하고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머니나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네, 좀 방창고 붙였어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별 효과 없죠? 있어요? 오케이. 있으면, 네. 방창고 붙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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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아무튼, 네. 좀 이상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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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될 것 같죠?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멘트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멘트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 잘해주게 피아노 앤 스트링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위기가 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느낌에다가 공간감을 좀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다. 우와, 예.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감 조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 공간감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께서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노 소리가
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피아노 소리가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커주얼 원래 소리예요. 여기에서 자, 이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이고. 공간감 느껴지세요? 훨씬 더 뭔가가 우와 나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제 귀에 있는 게 계속 빠져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신경이 여기 써여가지고 겉만 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자, 이렇게 공간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감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리벌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께서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아마 매뉴얼을 다 들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매뉴얼을 보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 굉장히 어려워 하실 거예요. 일단 용어부터 먼저 알고 있으시면 매뉴얼을 보실 때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모드에서 우리가 회중 찬양이라든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쓸 수 있는데 뭐 피아노는 피아노, 스트링은 스트링, 브라스는 브라스 이렇게 딱 한 가지 소리들을 딱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만 멀티모드 혹 셋업 모드에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프로그램 모드에 있는 소리들이 합쳐져서 나와 있는 소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소리들이 마구마구 합쳐져 있는 소리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아,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성가될 때 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신디사이저 할 때 보통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오르간, 피아노, 땡, 끝. 근데 오르간 소리 있으면 피아노는 아예 안 들려. 그렇죠. 그리고 사운드가 빵빵하지 않으니까 성가 대원들이 인원이 적으면 소리도 그나마 들리지도 않고 정말 조용한 소리를 내게 되는 건 거죠. 그렇지만 신디사이저 잘 활용을 한다면 소리가 빵빵해지니까 아무래도 성가 대원들이 훨씬 더 소리를 더욱더 많이 낼 수 있겠고 또한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어때요? 훨씬 더 막 노래하고 싶죠? 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소리들은 멀티모드, 셋업 모드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께서 맨날 소리를 어떤 거 쓰지?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막 이렇게 막 눌러보잖아요. 근데 소리가 조금밖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음색 군이 어디 있는지만 자세히 안다면 이걸 하루 종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멀티모드, 즉 셋업 모드는 사운드가 소리들이 합쳐져서 있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멀티모드나 셋업 모드 안에 들어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음색 균형 맞추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피아노 소리를 여러분께서 피아노 소리를 찾아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소리를 사용하세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쓰죠. 그 듣기 좋은 소리 가지고 한 소리 가지고 그냥 끝까지 쭉 간다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 소리는 바꿔서 쓰셔야 해요. 네. 근데 제가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선생님께서 소리를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한번 보세요. 네, 소리를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근데 드럼 사운드가 제가 드럼을 칠 텐데 드럼 또 사운드를 바꿔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어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건반은 굉장히 많이 있고 혹은 건반 반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드럼도 없고 뭐 다른 일렉 하실 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신디사이저 세 대만 딱 있으면 이 정도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건 거죠. 충분히 이 정도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건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피아노를 선생님께서 바꾸셨는데 어떤 형태로 바꾸셨냐면 처음에 다른 소리들이 꽉 차지 않고 피아노가 메인으로 가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갔었을 때는 피아노 소리가 당연히 둥글둥글해야 되겠죠. 피아노 소리 자체가 꽉 찬 듯한 느낌이 드는 소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빡 들어왔어요. 그럼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딱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소리가 꽉 차고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까지 둥글둥글한 소리가 꽉 차버리면 소리가 지저분해지겠죠. 네. 자, 그거를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렴 부분 일렉 기타 사운드가 쨍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여전히 소리가 꽉 찬 사운드로 꽝꽝 잡고 있으면은 소리는 지저분해지고 일렉 기타 치는 사람이 우리 메인을 쳐다보겠죠. 너 하지 마.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거를 피하려면 피아노 사운드가 바뀌어야 돼요. 피아노 사운드가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뾰족한 느낌이 나는 느낌의 피아노 소리를 선택을 해야만 피아노가 풍성한 게 아니라 그 뾰족한 느낌으로 해서 피아노가 있긴 있구나. 그렇지만 소리가 꽉 차는 게 아니라 있긴 있구나. 그런 사운드로 전체 품어져 있는 사운드에서 액세서리로 따다닥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반주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하진 않지만, 원래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잠깐 팁을 설명하자면, 선생님께서 앞부분 거의 솔로로 할 때는 중음 영역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 사운드 딱 들어왔었을 때 어땠어요? 야, 꾸미음으로 따다다다다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치다가 오케스트라 사운드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됐죠.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오케스트라 사운드 소리가 여기에서 이미 소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도 여기서 채우게 되면은 소리가 부딪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이 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반주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여기만 쳐서 여기는 항상 먼지가 쌓여 있어요.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반주법에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음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두 가지 형태로 골라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아노 소리를 띵띵띵띵띵 이렇게 쳐놓고 아, 이 소리가 마음에 든다. 오케이. 이래놓고 막상 합주할 때 딱 써보면 이럴 수가. 피아노 소리가 완전 엉망이야. 이런 건 거죠. 그래서 피아노 사운드는 내가 처음에 이어폰으로 먼저 듣고 원래 원본 사운드가 어떤 소리인지 먼저 기억을 하고 난 이후 두 가지를 고르는데 어떤 거 고르냐면요. 혼자 쳐도 무방할 만큼 사운드가 풍성한 소리가 나는 소리 하나. 그리고 합주가 들어갔었을 때 사운드가 풀 세션으로 쫙 들어갔었을 때 내가 뾰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밝은 브라이트 느낌이 가지고 있는 피아노 소리를 하나 더 두 가지를 골라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스트링 음색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라주님 기쁨 되기 원한의 우리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링 소리가 바뀌어요. 그렇죠. 스트링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스트링은 저쪽이에요. 저쪽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소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영원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네, 어때요? 굉장히 뭔가가 느낌이 확 다르죠? 여러분 교회 사운드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야 하는데, 네. 자,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항상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운드를 내는 데 있어서 스트링 과연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커즈와일 악기를 가지고 스트링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커즈와일 가지고 스트링을 쓰고 있다. 우와! 네. 자, 커즈와일 악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보통 교회에서 반주자들이 스트링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쳤던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아주 스트링을 피아노 치듯이 쳐요.
네, 그렇죠. 더, 썰, 미, 썰, 더, 썰, 미, 썰. 와, 네, 이렇게 치는 건 거죠. 자,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스트링은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스트링에는 하이 스트링이 있고, 로우 스트링이 있어요. 네. 자, 로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느낌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 스트링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내가 로우 스트링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거칠거리고 네. 그렇죠. 제가 들려드리면 되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거칠거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리가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라인을 끌 때는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써주셔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트로 부분만 살짝 그 부분만 짝짝 쳐줘. 어때요?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아까 전에 제가 쳤던 이런 스트링을 쳐야만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로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스트링이 아니라 품어주는 스트링 소리를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소리가 깔아주는 느낌이 나겠죠? 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네, 이런 스트링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용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소리가 굉장히 뾰족하고 걸칠걸칠한 소리의 느낌은 어택이 앞에 붙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신디사이저 메뉴를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어택 조정을 굉장히 잘해주면은 스트링을 사용을 하는 데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건반을 제가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PC3가 딱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건반에는 없지만 소리가 어택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부 깔아주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도를 땡 쳤는데 도는 뒤에 나.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없는데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소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웅한 느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택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신디사이저가 있어서 네, 신디사이저에 있어서 그 파형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제가 부록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있어요. 네, 우와, 자, 이랬죠. 소리가 땅 하게 되면 땅 뿅 이렇게 가요. 그렇죠. 네, 자, 이쪽 부분이 어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디케이고 서스테인이고 릴리즈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우리가 그래도 신디사이저 수업을 봤는데 이 정도 용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좀 좋겠죠. 뭐냐면 우리는 울트라벨의 캡송 라이스 반주자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 어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아노를 예를 들면 피아노를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바이올린을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켜보면, 바이올린 들고 있고 그러나봐요. 네. 바이올린을 이렇게 뚝 키면은 바이올린 현을 딱 올릴 때 서서히 쭉 이렇게 올라가죠. 처음부터 띡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 쭉 올려서 결정적인 포인트 위치까지 올라가는 포인트가 어택이에요. 그 피아노를 예를 들면 피아노는 어택이 굉장히 짧은 악기죠. 왜 그럴까요? 땅, 바로 땅 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은 띵, 그냥 뜯으면 가능해도 현으로 띵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가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서스테인은요. 여기까지는 뭘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 잠깐 드리자면 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링 같은 음색 같은 경우는 하면 페달 딱 밟잖아요. 근데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페달을 빼면은 나오는 소리가 릴리즈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디케이는 어쿠스틱한 느낌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파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계가 있는데 스트링 음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어택 조정을 잘 해주시면 느낌을 굉장히 살려서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반주를 할 때 내가 라인을 끌지 아니면 로우 스트링으로 아래쪽에서 움직일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어택이 조정 굉장히 잘해야 될 경우는 다른 악기들이 뭐 일렉 기타도 막 있어요. 소리가 막 꽉 찼어요. 근데 스트링이 웅왕
우왕 이러면은 힘들겠죠. 아마 다른 세션들이 쳐다볼 거예요. 야, 너 스트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택을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택 조정을 잘 할지 모른다면은 음색 중에서 어택이 굉장히 강한, 바로 짝짝짝 끊는 그런 소리가 드는 이런 소리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화면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또 질문과 답변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디사이저 음향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이퀄라이저라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소리를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디사이저는 음색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니까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소리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나는 사람도 한 분류 있을 거예요. 우와, 무섭다. 우와, 이런 느낌 나시는 분 있죠? 웃고 있으신 분은 분명히 이런 느낌, 우리 교회는 이런 피아노 소리가 나. 이런 소리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가 채워진 소리도 하나도 없고 빈 깡통 소리가 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너무 채워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 잘 할 줄 알면은 우리 교회 그 이상한 뒤에서 이제 소리 잡고 있으신 분 필요 없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EQ. 네, 보통 신디사이저에 EQ가 붙어 있어요. 네, EQ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로 이퀄라이저인데, SP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SP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딱 하나.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PC3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한 20번 눌러야 돼요. 네,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디사이저 안에는 이 EQ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퀄라이저라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건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반에 보면은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잠깐 그려드리면 이렇게 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가 있어요. 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야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네,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하이하고 로우가 있는데요. 이 하이를 올리게 되면 전문 용어로는 소리가 밝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소리가 밝아진다 이러면 감을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피아노를 예를 들면 소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피아노가 깡깡깡 거리는 소리. 네, 소리가 나요. 자, 로우.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전문 용어로는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예를 들면 물 먹은 피아노 소리가 나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확 와닿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로우를 수치를 올렸어요. 끝까지 쫙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 피아노 소리는 물 먹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 자, 이 하이를 끝까지 쫙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 피아노 소리는 유리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피아노 소리는 굉장히 깡깡거려서 내가 정말 꾸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맨날 중음만 쳐야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하면 깡거리는 소리가 나고 무서워요. 하시는 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건드려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하이를 내린다. 또 다른 분은? 로우를 올린다.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피아노가 너무 깡깡거리니까 물 먹은 소리를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신디사이저는 기계예요.
그렇죠? 자, 기계인데 인위적으로 물복원 소리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원래 원본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원래 원본, 예를 들면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사과가 2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짜 사과를 하나 더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과 반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건 거죠. 그애는 사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소리가 물먹은 듯한 소리가 많이 나실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로우를 깎아야 되겠죠. 네. 근데 신디사이저에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한계치가 있어요. 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한 2% 정도 물먹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하이를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조절을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간감 조절하는 그 밑에 있는 리벌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벌브를 하고, 네, 리벌브를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벌브라는 것은 공간감을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소리가 이거 다르죠? 느낌이. 자, 그렇죠. 자,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자, 리벌브를 잘 이용하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이러네요. 자, 우리가 리버브를 잘 사용하면은 리버브를 왜 써야 될까요? 목사님 멘트 할 때요. 그건 제가 앞에서 했었죠. 그거 말고. 자, 리버브를 잘 사용하면 어떨 때 좋냐면 만약에 사운드가 어쩐지. 네. 있는데 보세요. 어때요? 피아노 소리? 여러분 영화관에 오셨어요 지금. 자, 영화관에서 듣는 헐리우드 사운드 나오지 않아요? 네. 자, 바로 이 사운드예요. 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어떤 사운드가 나요? 뭔가가 오케스트라 사운드하고 피아노가 뭔가 조화를 이루는데 뭔가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입체감이 들리죠? 입체감의 느낌이 들죠? 자, 이 입체감을 느낌 주게 하기 위해서는 리벌브라는 이 장치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일렉 기타도 다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풀 세션을 막 하고 있는데 걔네들 조정할 수 있구나. 예, 하는데 소리가 중앙에서 정중앙에서 전부 다 막 쨍쨍쨍쨍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도 막 쨍쨍쨍쨍 이렇게 가고 소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지게 퍽 들려야 되는데 막 중앙에서 탐새 짹짹짹 거리는 것처럼 소리들이 다 그냥 한 중앙으로만 뾰족하게 가는 건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소리가 입체감이 없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소리를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소리가 훨씬 더 내가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소리가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들리게 된다는 건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리벌브라는 건데. 자, 리벌브가 공간 사이즈를 조정할 때 사용한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공간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니까. 네. 안 지워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여기 있는 거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여기 지휘자가 있고요. 오케스트라가 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오케스트라 있어요. 여기에는 바이올린, 좀 너무 크게 그렸네. 네, 여기 바이올린, 여기가 뭐 브라스, 여기가 뭐 타악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아노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했었을 때 간격이 어떻게 돼요? 피아노는 지휘자를 기준에 있어서 좀 뒤쪽에 있네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 네, 가까이에 있죠. 좀 가까이. 네, 그리고 바이올린하고도 네, 조금 가까이 있고 이 두 개 사이즈가 똑같고 그 다음에 뭐 비올라하고는 좀 더 뒤쪽에 있고 물론 이런 형태로 앉지는 않겠지만 뭐 첼로는 더 뒤에 있고 뭐 브라스는 더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협연 같은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가 굉장히 합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악기들이 공간감 있게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걔네들이 앉아있는 자리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내가 소리가 짱 이렇게 하면 벽을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물론 다이렉트 듣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면 소리들이 갔다가 오는 시간차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들이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건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 간격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건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리벌브예요. 네, 리벌브. 자, 리벌브를 이용하게 되면 자, 보세요. 리벌브는 아까 전에 공간 사이즈를 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랬었죠. 내가 반주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조그마한 방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데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리벌브를 숫자를 올린 건 거죠. 그리고 얘는 더 크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방은 피아노 방이랑 똑같은 사이즈일 테고 이 방은 왜냐면 간격이 넓어지니까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각 악기들마다 리벌브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만 소리가 첨쩍첨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가 퍼져서 네,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건 거죠. 네, 그게 바로 리벌브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잠깐 5분만 쉬고 진행할 텐데, 쉬기 전에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이런 건 거죠. 결정적인 거. 나는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소리는 암만 찾아도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아무리 만져도 없어요. EQ를 만져도 리벌브를 만져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건 거죠. 역시 우리 교회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혹은 목사님 신디사이저 바꿔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디사이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음색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소리는 소리가 빈약한데 예쁘다. 이 소리는 예쁘진 않은데 소리가 빈약하지 않다. 두 개 섞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를 레이어링을 하는데 혹은 한국말로 음색 쌓기 기능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음색 쌓기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만큼 소리가 빠방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치고 제가 드럼을 치고 저쪽 세컨 건반에서 브라스 소리를 칠 거예요. 근데 그 브라스 소리가 여러분이 듣던 평상시에 그 커즈와일에서 듣던 그런 브라스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만들어진 소리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근데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받을게요. 저희가 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한 분씩 이렇게 찌뽕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오시면 되겠죠. 막 달려오셔가지고 한 분씩 질문하시면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자, 부응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를 가지고만 쳤었을 뿐인데도 소리가 꽉 차죠. 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건 거죠. 레이어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고 난 다음에 할 것은 레이어링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빨리빨리 찾아 쓰고 싶은 거죠. 즐겨찾기 해서 빨리빨리 쓰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레이어링 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라이브로 우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잠깐 5분만 쉬고 그 시간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시간에는 약간 마커스 스타일과